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시작하기 전에 화면 하단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부분까지 다 끝내고 강의를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못 끝내가지고 수업 초반에 좀 컬 핀닝 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컬 핀닝을 보시면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고정시키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사선 고정입니다. 자, 바닥을 기준으로 대각으로 꽂아진 걸 사선 고정.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과 평행을 이루면 이렇게 수평 고정. 마지막으로 교차 고정은 사선으로 했으면 반대쪽 사선으로 교차를 시키거나 혹은 수평으로 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같이 교차해서 꽂아주는 걸 교차 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의 종류에 따른 핀닝이라고 해서 자, 스탠드업 컬은 베이스의 중심에 고정시키고 루프에 대해 직각으로 핀닝한다 그랬습니다. 자, 베이스가 있으면 이게 루프가 90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수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를 관통하거나 이렇게 관통해서 우리가 이 루프를 90도 세워져 있는 이 각도 이대로 지켜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핀컬, 메이플 컬은 베이스 바깥쪽에 루프가 위치하면서 0도의 각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양면 꽂기로 U자 핀을 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스를 보시면 밑에 면, 위에 면 이렇게 양면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완전히 U자 핀에 꽂힐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위로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교차해서 옆에도 같이 면이 두 개가 포함될 수 있게 이렇게 양쪽을 교차해서 꽂아준다라는 이야기가 이 핀컬, U자 양면 꽂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핀컬 펌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핀컬 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설명할 게 롤러 컬인데 이 롤러 컬은 어떤 시술을 연상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실 때 앞머리에 볼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죠? 그쵸? 찍찍이가 포함된 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벨크로 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찍찍이 롤을 이제부터 우리가 벨크로 롤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벨크로 롤을 이용해서 앞머리에 볼륨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굵은 웨이브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후두부나 전두부 쪽에. 그래서 그 시술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찍이 부분이 정전기를 발생해서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부분만 배제를 하고 생각하시면 이 롤러컬이 되겠습니다. 롤러컬은 원통형의 롤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볼륨을 주는 기법이다 라고 해서 스템에 따른 분류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스템. 자, 논스템은 자, 전방 약 45도 각도라고 했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자, 90도, 그 다음에 전방 45도, 즉 135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 그 다음에 여기 45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스템은 우리가 135도로 진행이 되고 스템이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프스템. 하프스템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인 90도 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냥 중간적인 형태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볼륨, 중간 정도의 차분함, 중간 정도의 웨이브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롱스템이라고 나와요.
자, 롱스템은 우리가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이렇게 롤러커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친구를 그냥 롱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볼륨이 없어요. 자, 90도보다 작은 각이기 때문에 볼륨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조금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컬링에 대해서 다룰 때 나온 스템은 롱스템이 아니라 풀스템이었습니다. 풀스템. 잠깐 좀 옆에 풀스템을 써놓고 할게요. 자, 책 위쪽으로 가보시면, 앞쪽으로 가보시면 풀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풀스템은 이 베이스에서 빗질한 각도가 0도예요. 0도라서 가장 많은 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풀스템입니다. 그래서 90도보다는 낮은데 이렇게 그냥 긴 스템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걸 롱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형성이 된 걸 항상 가장 일반적 방법, 볼륨을 원하지도 않고 안 원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90도보다 더 낮으면 볼륨을 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35도, 90도보다 크면 볼륨을 원하는 것, 이렇게 항상 각도에 따른 볼륨감은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외워야 모든 부분에 이게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편리합니다. 더 많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볼륨감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롤러컬의 와인딩 방법인데, 롤러컬의 와인딩 방법은 항상 크로키 롤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로키 롤식, 모발 끝에서 모근 쪽으로 일률적으로 말아 들어가는 와인딩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롤러 컬링에서는. 자, 모발 끝을 모으지 않고 말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모발 끝을 모아서 방향성을 부여하면서 말아 들어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모발 끝을 모으지 않으면 모발 끝이 꺾이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웨이브를 형성하고, 아래는 이렇게 방향성을 부여하면서 와인딩이 들어간다 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을 이용한 시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머리 시술이나 위에 볼륨감을 위해서 롤을 이용할 때도 간단한 것처럼 여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 아이가 끝납니다. 자, 이제 롤이 다 끝나고 이 다음 이제 헤어 웨이브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자, 헤어 웨이브만 따로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핑거 웨이브의 기초 지식을 쌓는 부분이구나 라고, 핑거 웨이브를 들어가기 전 전초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웨이브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웨이브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결 모양이 형성된 걸 웨이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요소들이 결합된 거예요. 어떤 요소가 결합됐느냐? 첫 번째, 이 C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이 C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와인딩 한 바퀴가 들어갔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바퀴가 들어간 걸 C컬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웨이브라고 표현하진 않죠. 자, 이 C컬이 하나가 더 형성이 돼서, 자, 이 C컬이 이제 밑에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자, 우리가 로트를 잡고 말았을 때 두 바퀴가 돌아가야 이 C컬과 C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S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S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S컬이 돼야, 그러니까 C컬과 C컬이 만나서 S컬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웨이브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개념 잡고 설명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웨이브에 대한 개념 잡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시작점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C컬이 형성되기 시작한 부분을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이 끝나는 부분, S컬이 아니더라도 SS컬이라도 자, 이렇게 컬이 끝나는 부분을 종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자, C컬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C컬의 가장 볼록한 부분을 정상 혹은 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C컬이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를 볼록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밑에를 오목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을 골이라고 표현하며 또 다른 말로는 트로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크레스트와 트로프를 연결 지어주는 부분, 이 연결점 이 부분을 리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스트와 리지, 트로프의 서로 경계점은 모호하지만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리지라고 표현하고 이 리지는 살짝의 굴곡이 지면서 리지는 굴곡이 생기면서 살짝 솟은 모양입니다. 살짝 위쪽으로 솟아있는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생기는 C컬은 크레스트, 그리고 두 번째 생기는 C컬은 트로프, 이어주는 곳은 리지, 그 다음에 시작점부터 종지점까지 웨이브의 전체를 보고 풀 웨이브, 그 다음에 이 중간을 반틈으로 쪼개서 하프 웨이브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 정도 개념 잡고 교재 보겠습니다. 크레스트, 웨이브에서 가장 높은 곳, 리지, 정상과 골이 교차하면서 꺾이는 지점, 그 다음에 트로프, 웨이브의 가장 낮은 곳,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크레스트와 트로프 그리고 리지의 형태에 따라서 웨이브의 구분이 발생하는데 앞에 두 개는 먼저 배운 내용입니다. 웨이브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파형이 생기는데 이 파형의 곡선 간격이 좁으면 네로우 웨이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살짝 더 네로우 웨이브보다 넓게 형성이 되면 와이드 웨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크레스트랑 트로프의 간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높낮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섀도우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볼륨 매직이라고 해서 위에 쪽 머리는 이렇게 펴고 밑에 쪽에 C컬이나 S컬 웨이브를 살짝 넣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런 웨이브의 형태를 프리즈 웨이브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가 나눠진다라는 거 구분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네로우랑 와이드는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죠? 그래서 이게 좀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이브 형성 방향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편하시냐면, 자, 처음에 버티컬이 나옵니다. 버티컬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크레스트가 위로 향해 있죠. 트로프가 밑으로, 크레스트가 위로 향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화살표 모양으로 바꿔서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양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가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 화살표 방향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편해요. 자, 바닥을 수평으로 보겠습니다. 바닥을 수평의 기준으로 볼게요.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게 있으면 화살표의 방향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화살표를 연결해 봤을 때 수직이 되죠. 그래서 버티컬 웨이브가 됩니다. 이 크레스트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버티컬,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레스트의 방향이 이렇게 옆을 향하고 있다. 바닥과 평행한다. 그래서 호리존탈 웨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호리존탈 웨이브.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웨이브가 대각 위쪽을 향하거나 대각 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대각선, 크레스트가 대각선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이걸 다이애거널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애거널 웨이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우신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겠죠? 근데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우리가 봐보세요. 핑거 웨이브가 드디어 나왔는데 잠깐 앞에 좀 보고 할게요. 자,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빗질을 해서 흐름을 잡거나 그 다음에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크레스트, 리지, 그 다음에 트로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핑거 웨이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핑거 웨이브. 자,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핑거 웨이브가 자, 이렇게 맨 처음 C컬이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 C컬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게 크레스트, 연결 부분이 리지, 그 다음에 밑에 트로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명칭을 설명하고 핑거 웨이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웨이브의 명칭이 나왔던 거니까 기초 공부를 하고 핑거 웨이브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자, 핑거 웨이브를 보시면 물이나 세팅 로션을 이용하여 적신 두 발을 손가락으로 눌러 빗으로 빗으면서 방향 잡기를 하여 만드는 웨이브다. 앞에 분명 쉐이핑에서 설명을 볼 때 빗질해서 흐름을 만들고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이핑이랑 핑거 웨이브는 떨어뜨려 놓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같은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외우시기 편해요.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둘이 떨어뜨려 놓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어요. 자, 도대체 이 핑거 웨이브가 뭐냐? 핑거 웨이브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험에서도 빠졌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신부들 헤어스타일이 핑거 웨이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머리를 길어가지고 위로 따 올린 머리를 많이 연출을 하지만 예전에는 모델들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핑거 웨이브를 통한 연출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몇 장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머리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핑거 웨이브는 시술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자, 포워드, 리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귓바퀴, 하나는 귓바퀴 반대 방향. 자, 이 두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이렇게 귓바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크레스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워드 비기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그 다음 생기는 이 트로프 같은 경우는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리버스 비기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비기닝, 리버스 비기닝이 계속 교차로 돌아가면서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쭉 하면서 끝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교차돼 가면서 웨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핑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핑거 웨이브를 실제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빠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메일 같은 거 주시면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만 따로 물어보시고 방법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핑거 웨이브를 완성한 모양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 리지컬, 두 번째 스키 웨이브로 나눕니다. 앞에서 나왔던 리버스와 포워드를 교차시키면서 시작점부터 종지점까지 쭉 진행된 것을 리지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스키 웨이브는 이 핑거 웨이브와 핑컬 펌의 혼합형, 교차 형태로 쭉 진행된 것을 스키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버티컬 웨이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가는 모발이나 지나치게 곱슬거리는 머리에는 효과가 없는
이런 스킵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 정도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웨이브 모양에 따른 종류로는 이렇게 리지의 형태에 따른 종류 3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웨이브의 크기에 따른, 웨이브 형태에 따른 구분 2가지. 이것도 서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리지는 살짝 위로 솟아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지가 높이 솟아있다, 하이, 낮다, 로우, 그 다음에 리지가 조금 덜 형성된 것 같다, 그럼 덜 웨이브예요. 자, 그리고 웨이브 형태에 따른 거 2가지. 스윙이라고 하는 건 뜻 자체가 큰 움직임을 갖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스윙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윙 웨이브는 웨이브가 큰 것, 크레스트와 트로프의 간격이 넓고 큰 것을 이야기하며, 밑에 스월 웨이브는 스월이라고 하는 게 소용돌이 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결이 회오리 치는 듯한 형태의 웨이브, 즉 크레스트랑 트로프가 서로 간격이 좁고 넓이가 작은 것을 스월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로 구분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셜 웨이브입니다. 지겹도록 들었죠, 이제? 자, 지겹도록 들었는데, 마셜 웨이브는 열과 아이론을 이용해서 모발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셜 아이론입니다. 마셜 웨이브고, 자, 특징을 보시면 2번과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웨이브를 만들고 온도는 몇 도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까지는 이제 계속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2번, 3번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자, 일단 로드가 위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루브가 밑쪽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루브 손잡이, 로드 손잡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 아이롱을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가장 처음에 받치는 손가락이 하나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로드 손잡이에 오면서 하나가 받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자, 여기 검지, 중지, 약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소지가 밑으로 올라옵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밑에 엄지는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는 그루브를 닫아줄 때, 손가락을 오므려서 닫을 때 사용하는, 서로가 잘 맞물려서 웨이브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닫아줄 때 사용하는 게 검지, 중지, 약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루브를 고정할 때, 그루브를 닫아줄 때. 자, 그러면 소지는 닫혔던 그루브를 다시 열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루브를 열 때 사용한다. 그래서 잡는 방법을 앞에서 보여드리면 밑에 받치고 세 손가락은 위쪽에, 소지는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잡는 사람에 따라서 소지를 위에 올리고 검지를 아래쪽으로 넣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잡는 방법이 다르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소지가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조금 잡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2번을 설명한 게 기본 자세는 이렇게 되겠고, 자, 3번. 아이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론을 정확하게 이렇게 쥐고 반대쪽 45도 각도로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각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0도, 그 다음에 얘가 45도,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135도라고 항상 편의상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로드가 반대쪽 45도를 향하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로드가 이렇게, 이 방향을, 여기가 시술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객, 로드가 고객을 향하도록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롱을 잡는 기본 방법이 되겠어요. 손이랑 아이롱의 위치랑 이렇게 위치를 해 놓은 다음에 시술이 들어가는데 이 뒷부분에 시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뒷부분에 시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잡는지를 알 거예요. 이제 시술 부분을 보시면. 자, 마셜 웨이브시 아이롱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5도로 잡고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앞마름을 할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루브가 45도 각도로 가면 이렇게 있겠죠. 그루브가 위쪽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말립니다. 그래서 앞마름을 할 때는 그루브는 위쪽, 롯데는 아랫방향에 위치해 있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겁니다. 말아서 앞마름을 진행하는 것. 반대로 자, 이렇게 바깥마름을 진행할 때는 자, 이렇게 45도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롯드가 위로, 그 다음에 그루브가 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잡는 게 반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싸고 그루브도 이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바깥마름이 진행이 되고 롯드는 위쪽, 그루브는 아래 방향,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뉜다. 방향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파이럴식이랑 크로키롤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스파이럴식이랑 크로키롤식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실 아이론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큰 틀들을 잡았어요. 큰 틀을 잡았으면 이제 디테일함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테일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우리가 연출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뱅과 엔드 플러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 플러프. 플러프는 나풀나풀 거리다. 나풀나풀 거리는 모습을 플러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뱅. 자, 뱅은 앞머리나 헤어라인을 연출하는 것. 앞머리나 헤어라인 연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엔드 플러프. 엔드 플러프는 자, 나풀나풀 거리는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연출하는 거예요. 그럼 엔드 플러프는 끝 쪽을 자연스럽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발 끝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겁니다. 모발 끝 모양 연출. 자,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교재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뱅이라고 하면 애교머리라고도 하며 이마에서 형태를 갖추는 앞머리의 일종의 장식머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총 5개가 나와 있고 옆에 그림이랑 함께 보시면 자, 웨이브뱅은 앞머리의 C컬이나 혹은 이렇게 웨이브진 앞머리 연출하는 것을 웨이브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롤뱅은 우리가 롤 모양 앞머리에 볼륨감을 주는데 앞쪽으로 말아서 볼륨감을 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넘기면서 롤빵의 형태, 롤의 모양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을 유지시키는 앞머리를 연출한 게 롤뱅입니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그 다음에 플러프뱅은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에 얽매여서 모양을 연출하지 않고 나풀나풀한 불규칙한 모양으로 앞머리나 헤어라인 쪽에 볼륨감을 형성한 걸 플러프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지뱅은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린지뱅 형태가 뭐냐면 M자의 형태, M자 헤어라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M자 부분에 살짝 오목 들어간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짧은 애교머리를 빗어 눌러가지고 고정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린지뱅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길거나 짧게 살짝살짝 가까이 작게 낸 뱅을 프린지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뱅은 위쪽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가지런하게 빗질해서 뒤쪽으로 넘기는데 넘겨서 모발 끝쪽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풀나풀 날리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마무리해 주는 게 이 프렌치 팽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들이랑 같이 보면서 보시면,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자, 다음은 모발 끝을 정리하는 엔드 플러프입니다. 플러프뱅에 속하는 것으로 모발 끝의 웨이브 모양이 너풀거리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 것이다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덕테일 플러프, 말 그대로 오리의 꼬리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 모발 끝이 가지런히 위로 구부러져 플러프된 상태. 자, 이렇게 굵은 웨이브 뒤에 살짝 삐치는 듯한 이렇게 오리의 꼬리 모양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덕테일 플러프. 라운드 플러프는 우리가 이렇게 원형이나 혹은 반원형을 띠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끝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은 것을 라운드 플러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보이 플러프는 이 모양이 갈고리 모양을 띠고 있어요. 자, 갈고리 모양은 반원형이랑 이렇게 가깝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삐쳐 있는 모양의 갈고리 모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랑 반원형이랑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삐쳐 있는 모양이 살짝 다른 게 페이지 보이 플러프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오면 라운드 플러프가 한 번씩 나오지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 세팅의 마지막 리세트, 빗질을 이용한 마무리 작업, 드디어 마지막 작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리세트를 보시면 콤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오리지널 세팅을 다시 손질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고 지속성을 갖도록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빗과 브러쉬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기 위해서 브러싱을 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질을 하는 걸 브러싱, 1차적인 마무리.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빗질을 하는 걸 코밍이라고 하며 브러쉬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빗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백코밍이에요. 백코밍은 빗을 두발 스트랜드의 뒷면에 직각으로 놓고 두피 쪽을 향해 빗을 내리누르듯이 빗질하여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 즉 거꾸로 빗어서 볼륨감을 주거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백코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머리카락, 모발 위쪽에 자, 이렇게 사람의 두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백코밍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베이스 위쪽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워서 빗습니다. 하나의 스트랜드를 잡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러면은 자, 백코밍이 들어가는 건 가장 겉면이 되는 이 머리가 아니라 겉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겉면은 건드리지 않고 겉면을 제외한 베이스 뒤쪽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는 거예요. 베이스를 제외한, 베이스가 아니라 가장 겉면을 제외한 베이스 뒷부분, 뒷부분의 스트랜드를 모발 끝에서 목은 쪽으로 빗어줍니다. 자, 빗어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겉면은 반듯하게 가지런히 빗어져 있는데 안쪽 머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서로 엉키고 설켜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서로 엉키고 설킵니다. 많이 빗질을 하면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볼륨감을 형성하려면 빗질을 중간에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발이 뭉쳐있는 형태가 되면 겉면으로 얘를 덮어주는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이 겉면의 모발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볼륨감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 자체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백코밍, 반대로 빗질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스타일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특히나 볼륨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오더라고요. 방법보다는 빗이나 브러쉬에 의해 거꾸로 이루어지는 빗질로 모발에 볼륨감을 주거나 머리 형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세트 콤아웃까지 해가지고 헤어 세팅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헤어 세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업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처음에 가르마, 파팅을 나누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컬펌, 롤러, 그 다음에 마쉘 아이롱, 그 다음에 핑거 웨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발에 웨이브를 연출해서 크게 틀을 잡고 걔네들을 빗질하면서 우리가 헤어라인과 모발 끝, 후두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빗질, 볼륨감이랑 모양을 고정시키면서 마무리를 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헤어 시술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고객을 보내기 전 단계가 바로 이 세팅이 되겠다. 문제는 실제로 많이 안 나와요.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는 상당히 낮긴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제가 3개 묶어서 설명했던 것,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웨이브의 명칭,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